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의 그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장 흐름이 그냥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큰 변을 보고 휴지가 없었던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뭐 저만의 느낌이 있죠. 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했는데요. 그런 시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월 말 이제 분기말 리밸런싱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있을 거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미국채 금리,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가 3월에 좀 진통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는 거의 제자리에서 맴돌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의 반면에 개별주들의 움직임은 지난주에 좀 반도체 쪽이 확실히 특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쇼티지부터 해가지고 뭐 차량용 반도체, 뭐 르네사스, 화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텔의 또 파운드리 진출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금일에도 좋게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 업종은 지난주에 많이 랠리를 해서인지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상당히 좋게 보여줬던 경기 대표적인 민감주들이죠. 중후장대 업종들 오늘도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올해 들어서 계속 팔고 있지만 코스피를 상당히 이 경기 시클리컬 그리고 약간의 저 PBR 가치주, 배당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시장 전체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 속에 사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매매 플레이는 기똥차게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연금을 수익률을 어쨌든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지금 일단은 1분기 2021년 1분기에 어떤 주식 매매 했던 종목들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선방하면서 매매를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에 BM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연기금의 계속 시장에서의 전체 매도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들의 가이드를 어떻게 보면 조금 지켜내야 되는 그들만의 가이드언스를 사실 그냥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황사랑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밖에 좀 나돌아갈 일이 많았는데 눈이 정말 따갑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저도 좀 목 디스크도 계속 더 심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좀 피로감이 있어서 에이 또 귀찮아 하고 유튜브를 오늘 좀 스킵하고 싶은 마음이 좀 내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얼마 안 되는 구독자 속에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 때문이서라도 또 저를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습니다. 자, 좀 잡담이 길었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였죠. 뉴욕 증시 그쵸? 이번 주죠. 31일 공개되는 바이든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뭐죠? 이거에 대한 조달 방법 이게 세수로 연결되냐? 결국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부자 증세. 트럼프 때 법인세가 35%에서 21%로 엄청 낮춰졌거든요. 그러면서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지금 35까지는 아니지만 28%까지 올리고 고스득층에 대해서 또 최고 세율을 좀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월가 블록딜 파전 이거 아마 네이버 뉴스나 증권 쪽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늘 또 장중에는 노무라 그룹 자회사 미국의 자회사가 또 대규모 뭔가 손실을 봤다. 자세한 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월가의 블록딜 파장에 대한 이슈의 하나가 아니겠냐. 그래서 오늘 노무라 증권이 니케이 증시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에서 거의 15% 가까이 좀 폭락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아시아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코스피만 좀 약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증시 계속 좀 좋지 않은 흐름이지만 바닥권은 좀 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 지금 뭐 8일째인가요? 9일째인가요? 어쨌든 오늘 정상화 소식이 오후 들어서 다행히 들렸고요. 에버기본 후에 그런 정상 항로가 복귀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 항로로 가는 통로였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계속 이 배가 갇힌 상태에서 다른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원유, 그죠? 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원유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이게 어떻게 보면 물동량, 운송의 가장 핵심적인 걸 텐데 이거에 대한 소비가 너무 소모전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 그걸 시장에서도 상당히 걱정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경제 재개에 대한 상당히 시장의 전체 시장의 핫 이슈인데 불구하고 이 수에즈 운하가 병목을 만드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정상 항로 복귀 시작했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매우 월스트 케이스를 생각했던 케이스는 아직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목 두 개에 대해서 핵심을 좀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하나 시스템이 뭐 얼반 모빌리티인가요? UAM 이걸로 그죠? 하나 시스템의 자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세트랙 아이를 얼마 전에 인공위성 관련 업체를 이제 3자 배정 들어가고 유상증자해서 인수를 거의 했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리고 세트랙 아이랑 우주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게 미국 뭐 나사랑 미국 항공 우주에서도 지금 상당히 계속 핫 이슈 되는 건데 미래의 성장 동력이죠, 이것도. 그죠? UAM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김동관 이사부터 해가지고 정말 결단력 있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의 대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HL 시스템, H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김승현 회장 아들들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결국 또 들어가니까 이게 100% 주식 유상증자로 뜬 거긴 하지만 공시가 이게 시가총액 2조짜리거든요. 그래 1.2조면 옛날 같았으면 거의 하한가 가는 악재로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 내외밖에 안 떨어졌어요. 신성장 동력이죠. 여기에 투자하는 것과 그 오너 기업이 직접 출자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이런 것들이 됐을 것 같은데 하나가 확실하게 우주랑 그죠? 항공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신먹거리를 이쪽으로 확실하게 베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 관련 계열사들 지금 하나 이제 뭐죠? 솔루션이 또 태양광 쪽도 연결돼 있지만 친환경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먹거리로 상당히 변모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지속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셀트리온 그동안 바이오 중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투심도 어렵고 주가도 계속 어려웠었는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유럽 조건부 허가에 오늘 상승세를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탔고요. 상당히 차트도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 얘기는 이자 HDS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혜즈 문제랑 디지털 혁신 이게 제가 적었는데 결국 수혜즈 운하 문제는 배 조선 기술력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중국에서 어떤 기술력보다 한국의 조선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이슈로 또 부각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뭔가 안에 기술 결점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병목 현상을 만들게 자초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인해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지만 코로나가 가져온 정말 언택트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정말 10년을 빨리 이렇게 땡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전통산업의 중요성 결국 어느 한 방향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추진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좀 느끼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식시장이 이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오늘 같은 날.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3조 달러, 뭐 이게 4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이것도 처음에 원래 2조 달러였는데 지금 올린 거잖아요. 어쨌든 인프라 투자 발표 기대감에 국내 증시도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자, HTS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오늘 아침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전에 고점을 치고 저점도 치고 결국엔 거래대금 16조 정도의 약간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상승 출발을 했으나 지키지 못했고요. 거래대금 10조 원 안팎, 거래대금 상당히 부진했고요. 소폭 하락했어요. 근데 오늘 시가총액 큰 종목들, 1위 종목들, 삼성전자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 이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덜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인 게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하락 종목이 코스닥도 많았고 코스피는 상승이 많긴 했지만 거의 반반. 지수 대비 좀 투자 심리가 어두웠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적인 현황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은 종가에 장중에 1,500억까지 파는 모습이었는데 원달러율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워낙 약세했는데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기관이 오늘 적극적으로 팔았습니다. 7천억 팔았고요. 선물은 외국인의 방향성을 위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코스닥은 어땠죠? 외국인 기관 양매도였고 개인만 양시장에서 한 7천억 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는 어떻죠? 계속 말씀드리는 삼각수렴형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평선이 많이 모였죠. 5일선 11선, 21선, 61선까지 다 모였습니다. 121선은 아직 2800선이 있는데 121선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 급락이 여기서 많이 나와도 2800선이 충분히 지지선으로 기술적으로 일단 지켜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코스닥도 좀 삼각수렴형 좀 벗어나긴 했었지만 일부 큰 그림에선 변동성이 좀 있는 헬스케어 업종이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 1월 때부터 3월 때까지 헬스케어 업종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이슈로 좀 이렇게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거의 이평선은 역시 121선 밑에 한 900선 초반을 지켜내고 있고 거의 다 모았다. 방향은 사실 지금 약간 흐름은 너무 위로 당기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지만 굳이 내려갈 이유는 찾아보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게 수급적인데요. 오늘 연기금이 1600억 팔았죠. 그리고 금융투자 4600억 이거 차익거래니까 실제적인 거 사모펀드 뭐 은행 다 팔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 지난주, 지지난주 연기금 좀 사서 수급적이 도는 거 아니냐 했더니 역시나 오늘도 팔았습니다. 팔았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차익거래 났고 펀드 쪽은 좀 들어왔네요. 오늘 뉴딜 펀드가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데 뭐 사실 이 주식시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변동성 지수는 좀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바닥권, 그죠? 바닥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면 코로나 때 급등했던 게 중간중간 올라왔고 이번에도 올라가는 거 했지만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 좀 살펴볼까요? 코스피 200 시가총액 종목 보면 역시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삼바 역시 바이오가 좀 그동안 부진했던 대비 오늘 지수가 부진했는데 상당히 강했고 뭐 LS 이런 종목 일부 지수가 강했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거 강보합 그죠? 그리고 친환경 수소차 쪽은 어땠죠? 친환경 수소차 쪽은 오늘 효성 3인방이 그동안 계속 정말 끝없는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나온 것 같고 풍력 관련주 강했고 전기차 관련주들은 전반적인 약세였습니다. 지난주에 좀 강했었는데 그리고 음식료, 화장품 역시 약세였고요. 여기 보시면 시클리커 이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쪽인데 건설이나 뭐 중공업, 조선
철강, 특히 철강과 조선중공업 기계, 인프라 관련돼서도 그리고 철강 가격 오른다. 그리고 금호석유는 뭐 형제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주총 끝나고 지금 실적으로 되돌아가도 지금 업황이 워낙 좋으니 뭐 오늘 하금토에서 컨빅션 바이가 50만 원 리프터가 나왔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급등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 레저 엔터 이쪽 게임 다 안 좋았고요. 오늘 반도체 쪽 소재 부품은 지난주에 정말 좋았었는데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흐른 센티는 안 좋았고 SK 머티리즈가 특징적으로 해도 5% 가까이 그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역시 5G 관련 인공위성 아까 말씀드린 하나 시스템 6% 떨어졌지만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라기 아이 이쪽에서 사업을 결국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등은 아니고 그래도 시장에서 강했다. 5G 안 좋았고요. 그죠? 핸드셋 안 좋았습니다. 헬스케어는 요 삼바랑 셀트리온 3인방만 강했고 바이넥스는 오늘 이슈가 있었죠. 그동안 계속 악재로 떨구던 바이넥스가 또 호재로 둔갑하면서 14% 올라서 변동성이 상당한 주식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나머지 라이선스 아웃이나 일단 파이프라인 신약에 대한 이런 것들 바이오들 전반적으로 제약 업종과 같이 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클리카 업종, 그쵸? 그리고 일부 금융주, 일부 대형주 아까 그리고 일부 바이오 시가총액이 높은 이런 쪽 말고는 시장이 정말 어려웠던 하루였다. 그래서 항사 미세먼지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이 안 보여요. 막 주도주도 안 보였던 것 같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시클리컬이 올랐지만 주도주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대규모 블록딜과 연관된 뭐 빌항 이분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던데 자기 돈 많이 벌어서 패밀리 자금 막 운영하시고 네버리지 정말 많이 일으키는 약간 네버리지 보니까 예전에 저의 모습을 막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관련된 노무르 글룹 그런 미국 자회사 2조 원 이상 손실 이런 헤지펀드들의 분기말 포지션 클로징도 분명히 연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투자 심리를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건 사실인데 이거는 또 지나가는 거다. 뭐 옛날에 막 니먼 얘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거랑 비교될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 미국 시장이 또 금요일날 이거 종가 부근에 분봉 한번 미국 S&P나 다우지수, 나스닥 보시면 정말 급등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미국 기업들도 같이 좀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끝난 것 같아요. 자, 수혜진이나 얘기는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퍼졌던 파장보다 커지지 않을 거. 지금 근데 반도체 쇼티지에 가는 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이게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거는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안 됐던 것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의 한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동차 완성차 이런 지금 심리 지수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좀 센티가 상당히 안 좋고 실적도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는 거. 반도체는 P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Q는 지금 감당 못 하더라도 Q는 결국 늘어날 거고 수요 때문에 P를 올려놓고 Q가 늘어나면 계속 업황은 좋아질 수 있고 인텔의 파운드리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TSMC 주가를 보고 그리고 ASML 노광 장비 이런 것들 점점 미사되고 그 비메모리 쪽으로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장비주들 그리고 후공정 이런 반도체 밸류 체인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사 미세먼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관련주들이 올르기도 했고 뭐 철강 대표적인 중후장대 그죠? 장치 산업이 돼야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실적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실적은 한번 1분기는 분명히 좋겠지만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좋아질지 단순 기저효과로 좋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HMM이나 뭐 페노션 같은 거는 확실하게 분명히 물동량 이런 수혜주문화도 있고 계속 경기 회복에 대한 정말 시그널이 나오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걸 하긴 했는데 이런 조선건설 쪽은 기계 쪽은 실적 확인하고 1분기 확인하고도 계속 트레이딩 바이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중후장대 종목이 시장을 리드했지만 주도주의 역할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이오 대형 시가총액 종목이 올랐지만 삼성전자랑 코스닥 이런 것들이 올랐지만 개별 종목을 좀 안개처럼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끝내긴 했지만 오늘 하루 만의 이슈일지 이번 주 연속적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보여줬던 반도체가 또 너무 급하게 올랐을 건도 있었고요. 사실 기업 이익, 어닝 모멘텀이 나오면은 또 개별주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다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을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황사랑 미세먼지도 또 비가 오고 또 좋은 날씨가 다시 찾아오듯이 다시 방향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